그날 밤 3일 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나옵니다. 그게. 2장의 끝부분에 보면요, 갑자기 뜬금없는 사건이 딱 나옵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어떤 한 사건을 기술하는데 모르드게가 성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그 정보를 접하다가 왕 암살하는 첩보를 딱 알게 되고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한테 뭐 상이 이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상이 나와야 되는데 3장 1절에 뭐가 나올까요? 하만이 등장합니다. 2장 끝절에 그 모르드게가 좋은 일을 하고 상을 기대했는데 장면이 진행되는데 이 아하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정말 책 뜬금없다. 3장 1절 말이 너무 뜬금없는 말이 나옵니다. 문맥상 흘러가는 게 너무 안 맞죠. 보세요. 3장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항상 이 에스더서는요, 첫 번째 단어가 시간절로 나옵니다. 시간절. 장면 전환할 때 그날 밤 3일 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나옵니다. 그게. 예, 1일 드라마 같아요. 1일 드라마, 이 책이. 그 후에 이제 딱 타이밍상 참 이상합니다. 거의 하만이 거의 총리급으로 직분이 상승합니다. 왜 상승했는지 이유도 안 나와. 이상합니다. 1장에서 유추해보면 알 수 있겠죠. 왕이 어떤 사람인지. 기가 얇아.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유추해볼 수 있는 거죠. 대충 어떻겠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가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합니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하만이 등장하는데 모두 엎드리고 있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숙이지 않는 이유, 그 이유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 책에.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보. 그래서 유추를 해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1장을 천천히 되짚었던 겁니다. 짚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머리 숙이지 않는 정보는요, 유다인이라는 그 정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그래서 급기야 하만이 노해가지고 막 열받았어요, 지금. 이 사건이 결국 유다 전체의 진멸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너무 이상하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자, 왜 모르드게는 인사 한번 해주지, 뭐 까딱하면 될걸, 뭐 인사 안 해가지고 이 민족 말살까지 당하냐. 조금 과하다는 느낌도 들죠?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행님 하면서 뭐 인사 한번 해주면 될걸. 끝나면 사회생활 좀 편한데. 근데 이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게, 이 문제를 좀 알아야 이 사건을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대인 베냐민 지파라고 아까 얘기했죠.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는 정보만 나옵니다. 이게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지파,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구절에서는 힌트를 딱 여러분 얻게 됩니다. 아각 사람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큐티를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사무엘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 명령받은 후에 불순종해가지고 왕에게 쫓겨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아말렉 진멸 사건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교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딱 사무엘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그래서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 사람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 즉 이거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악연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로미오 줄리엣 그 집안처럼 철천지 원수 같은 이런 악연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여러분 아말렉이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이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후미를 그냥 바로 쳐버서 공격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정복대에 들어가서 반드시 진멸해야 될 족속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한테도 너무 안 좋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막 그 전투, 아까 전에 막 홍해 건너가는 이후에 배후를 쳐가지고 막 모세가 손을 들고 막 손 내리면 지고 손 올리면 이기고 하는 그 전투. 그게 아말렉 전투거든요. 진멸하는데 다 살려두죠. 그게 나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명언을 남긴 그 장면이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죠. 사울의 후손. 사울이 베냐민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에 보면 기스의 중손인데 기스가 누구냐면요. 사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딱 만난 거죠.
페르시아 성문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사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거부한 겁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 좀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만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점점 그 분노가 페르시아 제국처럼 더 커지더니 결국은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이제 작정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날을 제비를 뽑아서 정합니다. 자, 이게 그 부르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그래서 주사위죠. 이제 부르에서 부림으로 바꾸는데 이제 M자로 끝나면 이제 보통 우리가 복수형으로 되거든요. 부림 해가지고 복수입니다. 이틀을 쉬기 때문에 복수로 합니다. 자, 3장 7절 말씀에 이 조서를 만든 시점이 이제 1월입니다. 1월. 이 조서를 시행하는, 즉 유대인을 살해하는 날이 12월입니다. 남은 시간은 몇 개월? 11개월밖에 없습니다. 이 11개월 동안 뒤집어야 됩니다. 상황을.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다 죽습니다. 3장 8절에 한민족이라고 나오죠. 한민족. 유대민족이라고 이름 자체도 거론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볼품없고 아무 언급도 관심도 없는 족속이 이 유대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소수민족, 정말 인종 청소를 지금 당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자, 1장에서도 상당히 과한 것이 많았는데요. 여기서도 상당히 과합니다. 인사 안 한 것 가지고 온 민족을 진멸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하죠. 1만 달란트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만이 그 왕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면 1만 달란트를 뇌물을 줍니다. 이 1만 달란트는요, 페르시아 1년 예산액입니다. 예산. 한 나라 1년 예산액.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다가 페르시아 그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잖아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왕도 지금 돈이 궁한 상황이에요. 그런 차에 하만이 저런 제안을 하니까 기가 솔깃한 거죠. 하면서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유다민족 다 주기로 하면 그 재물 다 채워가지고 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왕의 반지를 빼서 줍니다. 이렇게. 당시에 왕의 반지들은 그 인장 반지입니다. 저렇게. 옛날에 뽑기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인장 반지를 해가지고 줍니다. 조서를 만들 때는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저 반지를 찍어야 됩니다. 저 맨 밑에 아랫부분에 딱 돌돌돌 말아가지고 딱 인장 반지를 찍습니다. 그럼 누구도 개봉 못하게끔. 개봉하면 표시가 나게끔. 그렇게 하죠. 자, 드디어 왕의 제가를 받아서 조서가 반포됩니다. 3장 13절에, 이것도 13절이네 또. 날짜가 나오죠. 12월 13일. 확정. 빵빵빵. 이 하루 동안만 허락되는 합법적인 살인 축제의 날이 이제 펼쳐집니다. 죽이고, 저 말씀 보십시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산을 탈취한다는 거죠. 재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돈, 욕심,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부자였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불임절에 어떤 행사를 하느냐 하면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풉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얼마만큼 별로 안 베풀고 막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인색했던 게 나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유대인들 묘사도 그렇게 돼 있죠.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불임절 때 가난한 이웃들에게 돈을 막 하죠.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미국에 얼마나 자선 많이 합니까? 역사적 교훈을 얻는 거죠. 그런 것들. 13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이라는 그 숫자도 서양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죠. 이게 13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13일에 금요일 하면서 거기 보면 영화에서도 막 도륙하고 죽이고 하는 합법적인 살인 축제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반포되는 이 날이요. 1월 13일이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 전날. 아이러니하게 구원의 날인 6월절 전날에 유대인 말살 정책이 진행된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입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아이러니, 반전입니다. 계속. 자, 보세요. 3장 15절에 보면 수산성은 어지럽다라 하고 3장이 일단 딱 마칩니다. 말이 안 되는 조서죠. 소수민족들이 이제 불안하죠. 유대민족만 불안한 게 아니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조서를 보는 순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조서가 1장에도 나왔죠. 2장에도 나왔죠. 3장에도 나오죠. 조서가 계속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그러려니 또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1장 3절에 왕후가 폐위되고 조서 반포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이제 이 역사성을 의심을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말이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유대인들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실까?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구원하실까?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 때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남편이 부도를 맞았다. 회사에서 잘렸다. 뭐 아이가 큰 병에 걸렸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믿음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